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인경마 해설방송의 허찬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원입니다. 2018년 3월 16일 금요경마 부산 방송 위인경마 방송 시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뉴스거리들이 매일 바뀌죠. 이제 미투 운동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결국에는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들 가운데서 포토라인을 안 밟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진짜 수치예요, 수치. 나라의 수치인데 죄를 졌으면 당연히 벌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뭔가 이 결론들이 나오겠죠. 지금 마음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죄들이야 많겠죠, 그죠? 한 3가지 정도를 일단 두각을 나타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일단 오늘 뉴스에 그렇게 좀 들렸던 것 같은데요. 하속 조속히 그런 건 다 밝혀지겠죠. 거의 부인 작전으로 지금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 작전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가릴 게 아니에요. 손바닥으로 가려질 게 아닙니다. 그렇고 지금 경마판도 사실 경마판에도 이제 바람이 좀 불어와야 되는데 그런 이제 미투 운동이라든지 이제 바로 잡아야 될 부분들이 지금 채용 비리들이 또 전국 곳곳에서 또 기관 산하들 다 나오고 있죠 지금. 그런 부분 외에도 또 LG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직원들 일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미투 운동이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질 때 도대체 이게 무엇을 감추기 위한 사건들이 터지는 것인가 라는 궁금증을 좀 갖고 있었는데 아마 조만간에 좀 큰 게 하나 제가 볼 때는 터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올바르게 다 바로 잡혀가는 수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경마판도 빨리 그런 바뀌는 시점이 빨리 오길 바라면서 금요경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할 때 이제 조교사든 기수든 아니면은 이제 마주님이든 어떻게 부정에 연루가 돼서 나온 게 있다면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경마팬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제가 때리는 그런 멘트를 치고 있는데 확실한 팩트만 갖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팩트 확실한 사실이 없는 걸 가지고 유추 해석해서 제가 때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 근간에는 제가 기승전결 어떤 최시대 기술을 좀 나무란 그런 방송을 했는데 잘 되라고 나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건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기승전결 먹은 사실이 10일 동안 먹은 거는 재결에게 먹은 거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나무랄 수 있는 건데 유추 해석해서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는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성원 의원이 또 마방을 왔다 갔다 하는 관계로 또 성원 의원한테 짐이 돼서는 안 되니까 확실한 것만 갖고 하고 확실하게 나올 때는 성원 의원도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좋습니다. 금요일 가는데 이제 경마가 좀 마리수가 줄어들면서 좀 쉬워질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출마표가 싹 떴어요. 그런데 막상 또 까보면은 그렇지 않은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게 요즘 경마예요. 지금 딱 1, 2, 3경주 벌써 마리수도 없고 그죠? 경주가 쉬워 보이죠? 근데 요 경주 1, 2, 3, 4경주 딱 지나고부터는 또 머리가 아프고 또 1, 2, 3, 4경주도 쉬운 것 같지만은 요 안에서 또 이변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요즘 경마는 쉽다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자, 1경주 1200 고 6등급 마필들 8대 접종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원님. 네, 공백을 갖고 나오고 마방 이적을 한 마필입니다. 이번 크리스티아노인데요. 자, 이 마필이 원래 31조에 있다가 김해시장배 나간 이후로 지금 15조로 넘어왔고 1월 15일부터 아마 15조 소속으로 이 마필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주행 재검 때 모습 굉장히 여유가 있더라고요. 물론 마필이 기본 능력이 있었고 경주를 뛰면서 늘려놓은 근성도 있었고 자, 공백은 있었지만 발걸음의 상태 전혀 이상이 없고요. 마방에서도 이 마필 또 이 마주 입장에서도 이제 또 15조로 옮겼으니까요. 조교사 입장에서도 최선의 승부를 펼쳐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피카블레이드 19조 마방 말이에요. 1억 2,500짜리 주행검사 보면은 몇 전 치러야 답이 나올 것 같은 상황인데 19조는 안 그래요. 이렇게 복귀 상황으로 좀 열심히 뛴 것 같고 몇 전을 더 뛰어가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승부를 걸어버립니다. 19조는 이 5번 피카블레이드를 두고 얘기하는 건데 4인분 마필들과 병합할 때도 신마가 잘 나가고 있고요. 기존 말들과 주행검사를 받았다는데 점수를 주고 7번 위플래시 마린이란 마필이 주행검사 032 때 통과하고
실제로 05초 때 나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건? 아무래도 이제 뭐 승부가 좀 덜 걸렸었다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흘러나오는 마방의 내용이 상당히 좋은 만큼 이번이 아마 진금승부 타이밍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재고 있습니다. 예, 체중도 좀 확인하시고요. 지난번 체중이 무려 34kg. 게다가 주행검사 때하고 뛰는 거는 보면은 상당히 좀 이상하게 뗐어요. 어쨌거나. 그리고 난 기수가 바뀔 줄 알았더니 본인이 올라탑니다. 이번에 어떻게 타나 한번 보죠. 주행검사보다 기록이 3초가 뒤진다는, 2초가 뒤진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좀 많아요, 사실. 물론 모래 영향도 뭐 있겠습니다만은. 자, 이경주입니다. 1300. 고 6등급 마필들 7대 접전 구도예요. 성원이요. 안쪽에 1번 타임 스펙인데요. 자, 마방에서의 내용을 좀 유추해보면 이게 지금 계속 뭔가가 좀 부족하다. 한 1% 부족한 느낌이다 라는 내용인데 결국은 이번에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등짝을 유현명 기수로 안장을 교체했네요. 자, 1번 타임 스펙 1번 게이트의 유현명 안장. 제가 볼 때 1300이라는 거리지만 충분히 좀 뭔가를 보여줄 때가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 이제 타임 스펙 같은 경우에서 용구가 이제 7마신 이겼어요. 용구는 채찍바로 완벽하게 받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인기 1위로 팔릴 겁니다. 지금 이경주는. 그래서 용구는 직전 경주 걸음은 그대로 보여줄 거라고 판단해서 용구를 강력히 노리는 바입니다. 인기맛 중에서. 자, 상경주입니다. 1300m 고 6등급 마필들 7대 접전 구도예요. 성원위원이 준비한 준비인 승부죠? 네. 2번 원더풀 메모리입니다. 편성으로 볼 때도 위에 있고, 그 다음에 1월 19일 날 경주라든지 12월 8일 날 경주를 보면은 이게 전부 전기가 다 꼬였어요. 한 번은 앞에 나가서 힘을 많이 쓰면서 탔고, 한 번은 늑발 샌드위치 당하고, 뭐 여러 사건들이 있은 이후에 직전에 입상을 걷어냈기 때문에 연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인기마입니다만 2번 원더풀 메모리를 추천하고 공은 성원이한테 넘깁니다. 네, 저 역시도 이번 원더풀 메모리를 좋게 봅니다. 근데 지난번 뛰었던 편성 자체를 제가 좀 세게 읽어줄 수가 없어요. 지금 편성은 물론 더 약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자, 이번 새벽조교 때 그리고 마방에서 변화를 감지된 그러면서 의지를 보이는 마필들이 한 2마리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원더풀 메모리와 엮여 들어와도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한 배당이에요. 한 마리에 대한 내용 자체가 너무도 좋기 때문에 그 마필을 아예 갈까, 지금 원더풀 메모리를 믿고 갈까, 지금 그것만 결정을 여부만 남겨두고 있는데, 자, 그 마필이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마방에서 거는 기대감도 상당하고요. 제가 직접 체포한 의지까지도 이미 확인이 되어 있는 마필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3마리 마필만 제대로 엮어서요, 제대로 한방 때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3경주는 송원현이 준비한 오전장 승부경주, 준메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4경주 갑니다. 1300m 고 6등급 마필들 8두 접전구도 송원현. 근데 5번 가속 스피드인데요. 일단은 뭐 확실한 충하다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조금이라도 좀 앞서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 마필이 뭐냐면 주행검사를 받고 데뷔전을 1300을 겨냥해서 나왔는데 그 당시에도 앞선을 좀 전개해보겠다, 앞선을 좀 노려서 1300이라는 거리. 왜 마방에서 출마 등록을 할 때 1300을 나가는 마필들은 초반 스피드를 좀 살릴 수 있는 마필들을 좀 많이 갖다 씁니다. 자, 그 가속 스피드도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자, 지난번 뛰어봤던 1300거리 마지막 직선에서의 발걸음은 조금 부족할 수 있는 마필인데 편성 자체가 5번 가속 스피드는 인정을 먼저 좀 해주고 싶은 그런 편성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스톰골드는 지난번에 외곽 게이트에서 경주 전개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쪽 1번 게이트에서 코파른 전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1번 스톰골드를 신경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7번 높이곰 나르샤도 지난번 끌리는 걸 제어하면서 힘소모가 많았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요즘 경마는 뒤에서 참고 있다 올라오는 애들보다는 이렇게 앞에 가서 힘을 쓰고 많이 죽었던 애들, 그런 애들이 차후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패턴을 빨리 읽어야 돼. 복귀도 패턴이 있는 거예요. 승부 내용도 패턴이 있고, 뭐 한 마방이 똑같은 행보로만 마방 승부를 이어가진 않죠. 어느 순간에 변화를 또 줘요. 복귀도 마찬가지고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요즘 흐름은 앞에 가서 힘썼다 죽는 애들을 잘 보시라는 점을 제가 복귀 전문가로서 팁을 드리는 겁니다. 뒤에서 꼭 참고 있다가 날라오는 애들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2018년 3월 16일
금요일 부산 오경주 거리 1600 그 5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독 당구나 차진의 부산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경마팬 여러분들께 요 근간 계속 꾸준히 말씀드리죠. 메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적중률을 갖고 있는 게 부산 메인이다. 지난주는 서울 메인 승부에 이어서 부산 메인 승부 경주까지 원틀 일요일날 경마에서 다 원틀 한방 중배당 막권들을 다 꽂아냈어요. 그리고 부산 경마는 뭐 지난주도 계속해서 다 적중을 만들어갖고 거의 100%대 육박하는 7, 8%대 육박하는 메인 승부 적중률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오경주에서도 거찬진히 상황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입상한 말 중에서 거품 있는 인기 마필들 도려낼 거고요. 이번에 노려야 될 마필, 직전에 사연이 있어서 못 간 말, 왜 못 왔는지, 이번에는 왜 승부를 걸어야 되는지, 그리고 헛바람 부는 인기마, 되지도 않는 인기 마필들은 그대로 한 3두 정도 제가 잘라낼 거예요. 바람 부는 말들입니다. 다 그런 말들 잘라내고 압축된 구도로 요 근간 부산경마 메인 승부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갈 테니까 같이 동참하시고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자, 요 근간에 뭐 부산경마 메인 승부 경주는 뭐 상황을 내고 있으니까 이번 오경주 중반장에 아주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리고 나머지 승부 경주는 제가 이 오전장 1, 2경주 안에서 승부 경주를 다시 공지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한 번의 분석을 더 끝내고 나서 나머지 승부들을 잡아갖고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좋은 결과들 꼭 가져올 겁니다. 자, 6경주 갑니다. 1300m고 그 5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네,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인데요. 5번 그레이트 록입니다. 자, 이 마필이 사실은 주행검사 받고 데뷔 전부터 제가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마방의 내용을 더해서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미비하던 모습. 하지만 지난번 뛰는 거 보니까 야, 이제 이 마필을 기대를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승군전에 조금이나마 떨어뜨린 부담 중량, 경기 조건 자체도 좋아졌고요. 발걸음도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승군마. 저도 승군마 4번 금수령이. 원래 이 승군마들 두 마리가 입상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두 마리 승군마가 어느 놈이 또 하나 눈치 보고 승부에 약해버리면 못 들어올 수도 있는 건데, 얘들이 뛴 모습들을 보니까 이 마체가 500km에 육박하면서 이게 밀어 올라오는 중속들이 좋기 때문에 이걸 뭐 잡아 당겨서 탐색을 한다고 보기는 좀 깝깝합니다. 그리고 경쟁 상대들이 뭐 이렇게 눈에 확 띄는 말들이 아니고 5군 중위권 말들이 뭐 이제 1번 블랙파이라든지 2번 마이스토고라든지 그 다음에 질주대장이라든지 뭐 파워메신저라든지 이런 말들이 보이긴 봅니다만 강한 느낌이 안 들어요. 말들이 뭐 인기만 이 4번 5번이 안 하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은 들어도, 그래서 4번 금수령도 신경을 좀 써야 된다. 경마판의 정보대장 성원입니다. 성원이 준비한 금요일 메인 승부처는 7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1300m 호남마 4등급 경주 12마리가 출전하는 메인 승부처인데요. 야, 제가 요즘에 이 메인 승부처, 특히 지난주 일요일날 한 2주 동안 잘해오다가 지난주 일요일날 이 메인 승부처가 박살이 나면서 또 얼토당토 하는 말들이 실격을 당하면서 정말 멘붕에 빠졌었던 지난주 일요일입니다. 함께 하셨던 많은 분들께 정말 실망감만 안겨드렸는데요. 자, 이번 주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그만큼 제가 준비를 열심히 해놨고요. 특히 이번 7경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자, 출전한 마필들의 능력이 비슷비슷합니다. 충마 선정만 잘해도 먹을 게 충분하게 있다. 제가 기가 막힌 내용의 충마 한 마리 잡아놨습니다. 그동안 상태와 컨디션이 조금 떨어지면서 의지까지도 살짝 결여됐던 그 마필이 자, 이번 새벽조교 때 발걸음 제대로 나와줍니다. 자, 마방에서도 이번 경주 기대를 상당히 하고 있다는 점, 다시 말해 소위 소스로 둔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는 미리부터 체포해놨습니다. 당연히 그 마필 놓고 승부 걸 거고요. 자, 후차권도 내용 불안한 마필들이 몇 두 포진되어 있다는 점, 노릴 마필들이 몇 두 포진되어 있다는 점, 믿고 때릴 노림수 충마에 붙여서 세 구멍으로 시원하게 괴물 한 방 들어갑니다. 자, 7경주 배당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겠다. 걸리면 그냥 항구라 라는 느낌이에요. 꼭 동참하셔서요, 항구라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8경주 넘어갑니다. 1200m 국 4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성원이요. 네, 외곽에 있는 9번 윈디파크인데요. 지난번 졸전, 자, 만회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마쳐놨고요. 자, 이 마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발걸음은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결국은
이 경주 흐름과 전개 그리고 이 마필의 컨디션에 따라서 성적이 좌우되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경주 조건도 괜찮고 전개 상황도 괜찮고 그리고 마필의 컨디션까지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두 마리 더 설명을 할게요. 우선 조건이 좋아진 마필은 1번 마스터윙입니다. 1번 게이트고 지난번에 착차가 없는 아쉬운 점을 이겨낼 상황은 되고 있고요. 한 마리 마필더는 2번 에이스의 선물인데 두 번 모두 인기마로 팔렸습니다. 근데 거리가 안 맞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승부기가 빠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안장 자체가 뭐 잘 나가는 다실바 기수이기 때문에 줄어든 거리에 안쪽 게이트에 안장까지 변화가 왔다면 승부는 걸어줘야 된다고 보입니다. 자, 구경주 1600 국 3등급 마필들 11대 접전 구도고, 이건 후반장 제가 준비한 준메인 승부 경주이기도 합니다. 성원현 추천 한 마리 들어보죠. 네, 저는 3번 우사인너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우사인너트란 마필, 사실 오경환 기수가 이 마필과 적임이었다라고 판단이 들었었던 상황인데요. 1월 12일날 그리고 작년 11월 10일날 오경환 기수의 말물은 좀 뭔가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지난번 사토시 타는 거 보니까 이 마필을 정확히 알고 마필의 능력을 끌어내주더라 이거죠. 저는 3번 우사인너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자, 구경주 인기마로 팔린 마필들이 몇 두 돼요? 예, 3강, 1강, 3중 정도 구도가 되겠습니다. 1강은 1번 하이냐를 두고 얘기하는 거고, 3중에서는 이제 우사인너트라든지 무적신화라든지 뭐 이 정도의 말들이 좀 팔릴 수 있는 상황인데, 뭐 결코 쉽게 끝날 경주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인기마 중에서 꺾을말이 또 준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번 경주에 노림수를 두고 붙이려고 아주 마음을 먹고 작업이 들어간 말도 걸려 있기 때문에 이번 구경주는 짭짤한 준배당 막권에 인기말을 도려내고 챙기는 그런 경주로 준메인 승부를 들어갑니다. 자, 구경주 허찬이 준비됐습니다. 자, 라스트 갑니다. 식경주 1402등급 12대 접전 구도로 금요 경마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성원님. 네, 7번 스틸 더 쇼와이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 마필이 9월 3일 이후에 그 9월 3일 경주가 이 자치논의사업의 대상 경주였고, 자 지난번 이제 휴양을 갔다 와서 주행 재검을 받았는데요. 자, 스틸 더 쇼와이 이번에 1조에서 이번 주에 특이하게 또 조성권 안장을 한 두 마리 불러 태웠더라고요. 자, 분명히 1조 마필을 조성권의 안장이다. 스틸 더 쇼와이가 그만큼 상태 회복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충분한 능력은 발휘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두 마리 또 보강 들어가고 마무리를 할게요. 첫 번째 마필은 5번 최강 토스원이 되겠습니다. 12월달 인기 2위였는데 승군전에 착순만 딱 갖다 대더라고요. 그리고 1월 12일날 경주 때 인기 1위였는데 꼴찌 해놓고 바닥 쳐놓고, 지난번에 안장 바꿨는데도 승부를 거는 느낌이 좀 약했어요. 이 수순으로 볼 때는 지금 안장까지 김천으로 바꿔놨다는 걸 보면은 일단 강력한 말무리를 시사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컨디션까지도 좀 병합돼 보니까 탄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5번 최강 포스원을 먼저 얘기를 하겠고요. 19점 하방의 8번 바운드 코리아도 지난번에 늘어난 거리죠. 승군전 늘어난 거리에 그냥 갖다 대는 모습만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줄어든 1400 경주에서는 경쟁력은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거리 적성에 대해서 유리한 마필들만 공략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금요일날 오전장은 쉽게 보입니다만 중반장과 후반장에 곳곳에 지뢰밭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조심을 해야 되고, 오전장도 결과를 좀 잘 보세요. 1경주 우선 잘 보십시오. 정상적으로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원래 예년 같으면은 벌써 3월달 되기 전에 정상화가 되는데 지난주도 뭐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선저되니까 잡힐 때까지는 조심을 하시고요. 자,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 방송에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3월 16일) 금요일 제주경마 위닝경마 해설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도 신사고위원 연결이 돼 있어요. 신사고위원.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의 신사고입니다. 예. 지난주도 역시나 예견했듯이 지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제주경마가 상당히 온전으로 배당들이 많이 터졌죠. 예, 뭐 최근 경마 자체가 워낙
어렵게 나오고 있고요. 편성 자체가 뭐 지금 최근에 보면 최저 배당이 초고부터 한 10배 내로 시작할 정도로 어려운 편성이 이어지고 있고요. 결과도 참 지난주에도 한두 마리 정도는 전혀 뭐 예상할 수 없는 말들이 입상을 하면서 또 999 배당도 나오고 했는데 정말 최근에 좀 어려운 경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 게시판에 이제 어떤 분이 그 제주 핸디캡에 대해서 부담 중량에 대해서 문의를 했길래 제가 간단하게만 대답을 하고 이 제주 위닝 경마 방송에서 신사위원하고 얘기를 좀 하겠다라고 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죠. 이 서울 경마가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레이팅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거기에 또 뭐 강군 제도까지 뭐 플러스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아주 복잡해지면서부터 이 승부도 또 승부를 하는 횟수보다 덜 하는 횟수들이 또 많이 생겨나고 그러므로 해서 인기 마필들이 졸전 그래서 고배당 999가 많이 터지는 이런 현상들이 서울 경마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제주 경마도 지금 그 변화가 온 시점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또 터지고 있고 조교사들도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그 과태료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는 관계로 좀 터지고 있는데 이 주제 지금 상당한 혼전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죠. 제주 경마도. 일단 뭐 핸디에서 아예 핸디 평가하는 기조를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능력마들한테 상당히 불리한 핸디. 과거에는 정말 뭐 60kg에서 많아야 한 65 정도인데 지금 뭐 70kg가 넘는 핸디도 자주 보일 정도로 뭐 이번 주에도 70kg가 넘는 말들이 많습니다만 이런 핸디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그 말을 뭐 입상하지 말라는 그런 식의 평가입니다. 상당히 좀 능력마를 불리하게 하면서 또 그렇다고 또 복병마, 부진마한테 유리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러다 보면 참 어중간한 말들이 어중간하게 좀 뭐 묵혀왔던 말들이 하나 두 개씩 또 튀어나오면서 입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지 평가가 이거는 뭐 레이팅으로 가는 과정이긴 합니다만 아예 이럴 거면 빠르게 레이팅을 결정을 해서 차라리 빠른 시행을 오히려 조교사분들도 이럴 거면 더 헷갈리니까 빠르게 레이팅을 하던가 해라. 지금 뭐 이것도 정업도 아니고 다들 혼란스러운 뭐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자기네도 모른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그 정도로 지금 자기네만의 입상과 뭐 이 정도 지금 내부적으로도 장담할 수 없는 승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시체말로 정말 뭐 경마판이 아니고 뭐 개판돼가는 그런 분위기예요. 네. 지금 큰일이에요. 이게 제주 경마도 물론 지금 2주째 연속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제가 오죽하면 지난주에 제주 경마를 추천말을 안 되면서 상의를 하는 이런 방송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나와서 진짜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요. 지금 서울하고 부산도 마찬가지 거의 뭐 대동소이해요. 지금 상황 자체가 이게 판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준비 단계를 완벽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이게 펼쳐졌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먼저 만들어 놓고 보자 스타일의 레이팅 시스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법제화를 다시 바꿔놔야 돼요. 어떻게든. 그리고 이 열심히 연구하고 분석해서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야 신규 또 고객들도 들어오고 젊은 층들도 그렇게 또 본인이 연구하는 게 결과로 나와줄 때 투자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은 경마한다는 게 보면은 거의 뭐 돈을 잃는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신규들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 상황 자체가 이게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그 부분부터 먼저 좀 고민해 봐야 될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경마 관계자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전문인가라든지 그 다음에 또 경마 팬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뭐 토론회를 좀 가져서 좀 뭔가 좀 바꾸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신사호 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이 핸디캡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는데요. 조교사분들이나 하다못해 마주분들까지도 상당히 많은 불만을 표시를 해서 마주분들을 모아놓고 핸디캡이 자기네 입장만 자기가 이런 식으로 핸디캡을 평가하고 있다. 자기네 그 얘기만 했을 뿐 전혀 뭐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지금 마사회 원래 직원들이 생각이나 이런 일 처리를 보면 그런 식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소통도 안 되는 그런 꽉 막힌 그런 경마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더라도 지금 핸디 평가를 하는 분이 참 이 말의 능력과는 전혀 안 맞는 그런 핸디가 나오다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이 경마 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핸디가 나오고 있어서 참 이 제주 경마는 정말 더 앞으로 좀 심각하게 이 핸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의 전 경주가 앞으로 핸디가 되니까요. 더욱더 이 부분 참 더 답답한 심정인데요. 정말 내부적으로 조교사 쪽, 그리고 경마 전문가, 그리고 마사회 담당자 이런 좀 상대방이 약간 좀 의논을 하면서 좀 합의점을, 지금 이 나라도 그렇고 소통이 중요하고 서로 간에 좀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분위기가 중요한데, 이 마사회 행정은 예전과 더 변함이 없는 참 이런 부분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했다시피 시행체, 그 다음에 또 운영체, 그 다음에 또 경마팬 전문가들 다 모여서 서울, 제주, 부산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로 가야 됩니다. 이번 주 제주 경마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가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정상화까지야 뭐 바라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능력이 비슷하게 들어오는 순간까지 그렇게 갈 거고요. 제주 경마 배팅 액수는 줄이세요. 뭐 이제 신사부 의원이 제주 전문가입니다만,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된다 그러면 믿고 배팅을 세게 들어가게 상황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배팅 강도 자체를 좀 줄여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빨리 정상화가 되길 기대하고, 뭐 저도 먹고 사는 입장에서 메인 승부를 또 배팅을 하지 마라, 줄여달라 이렇게 까지 또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제주 경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금액 정도는 좀 줄여보시자 부탁을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주 경마를 시작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60kg 핸디도 다 그런 영향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예, 시체만 마사회에서는 60kg가 넘는 말들이 출전을 약간 좀 출전 기회에서 밀리게 한 게, 오히려 그러한 말들은 점핑을 해서 더욱더 상위 레벨로 뛰어라.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보면 점핑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 보면 지금 3,000점 이하에 뛰는 말들은 보통 그전에 한 1,800점 이하, 한 단계 밑에 레벨에 뛰었던 말들이 지금 3,000점 이하 조건을 채우고 있고요. 그 위에 4,000점, 6,000점 이런 거 보더라도 거기에 해당하는 말들은 더 상위 레벨에 뛰어야 되고, 밑에 말들이 올라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밑에 레벨의 말과 위에 레벨의 말이 지금 함께 편성이 되는데, 위에 상위권의 말들의 능력 발휘가 안 되도록 지금 핸디를 주다 보니까 거기서 좀 엉뚱한 말들이 입상을 하면서 상당히 좀 능력 평가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말의 능력을 이 말의 경주 스피드라든가 추인력, 컨디션 이러한 부분을 판단하기 쉽습니다만, 이 말이 과연 70kg, 75kg를 극복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은 실제로 뛰어봐야 아는 거지, 말의 부담 중량 극복 능력이 상당히 가장 어려운 분석 과정의 하나라고 보는데요. 좀 최근 경마가 이 부담력의 싸움으로 그러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참 현장에서 좀 판단이 상당히 좀 어려울 때가 많은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폐해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점핑을 해서 또 감량으로 뛸 텐데, 그렇게 해서 또 승부를 하면 모르겠는데 또 바닥을 쓸어놓고 다음을 차기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사연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폐해는 더 다른 폐해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터지는 거예요. 배당이. 제발 하루빨리 시스템 자체를 정상화를 시키고 시행을 하기를 좀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제주경마 배팅 액수를 좀 줄여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1경주 갈게요. 800m 4세 이하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우선 용춘일마입니다. 지난번에도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는데 중속이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앞에 나섰고, 그리고 버텨냈던 걸음이기 때문에 부중은 늘었습니다만 거리가 줄었다는 그 이익을 안고 뛸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8번 용춘일마를 얘기를 하겠고요. 신사고요. 예, 저는 그 휴양마필 봐야겠는데요. 6번만 청마대부입니다. 청마대부가 11조 가방에 있다가, 지금 휴양 과정도 있었고, 올해 들어서 5조 가방으로 옮겼는데, 그 입사 이후에 지금 훈련 내용을 보니까 많이 좋더라고요. 이 말이 보면 예전에는 3, 4코너에서 밖으로 밀리면서 외곽 사행도 했었고, 그러한 걸 방지하고자
안쪽 펜스에 붙여서 말을 타면서 좀 내쪽으로 기대는 또 오히려 또 그런 특성을 생겼고요. 말의 안쪽과 바깥쪽으로 약간 좀 사행을 하는 좀 이런 게 문제였는데 이번에 훈련 때 보니까 그렇게 별다른 주행 압박도 없었고 빠른 스피드를 발휘하면서 괜찮더라고요. 이 말도 부담 중량이 높긴 합니다만 감량 기술을 올리면서 또 감량 혜택도 있는 말이고 역시 뛰었던 레벨 자체가 좀 가장 좀 상위권의 레벨을 뛰어왔단 말이기 때문에 물론 뭐 그것 때문에 부담 중량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험 말이지만 컨디션이 괜찮기 때문에 이번 청마대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안쪽에 이번 광명의 새벽은 어떤가요? 광명의 새벽은 지난번도 얘기를 했듯이 출발이 안 좋은 말이에요. 출발이 안 좋아서 최근에 상태는 좋긴 합니다만 부담도 올라갔고 출발이 빠른 말이 아니라서 출발해서 늦게 나와버린다면 또 지난번처럼 중위권 후미에서 이 말이 12번 게이트에서 있을 때는 출발이 또 잘 나왔고 외곽 게이트다 보니까 빠르게 밖으로 좀 선두권에 나올 수 있었지만 오히려 지금 안쪽에서 만약에 출발이 늦어버린다면 또 지난번처럼 좀 후미권에 밀리면서 좀 늦게 올라오게 되는 좀 전개상으로도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한 마리만 더 추천해보죠 그러면. 예, 뭐 인기말들도 많고 한데요. 12번만 덕산공주도 휴양말인데 사실은 얘를 좀 휴양마필 중에 얘도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또 끝번 신청을 했습니다. 말이 뭐 끝번 신청을 해서 외곽 게이트 받으면 어쩔 수 없는데 말은 휴양 후에 역시 좀 좋아진 느낌이 있었고요. 이 말도 좀 주행이 까다로운 특징이 있는데 그 전에 보면 탐나블패 신차세상을 이기고 왔던 레이스가 있어요. 그 정도 능력이라면 충분히 여기서는 뭐 능력상으로도 밀리는 말이 아니고요. 또 김준호 기수까지 올릴 정도로 의지를 보이는 분위기라서 휴양말이지만 덕산공주 좀 말은 좋게 보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경주 여기까지 해설하고요. 자, 2경주로 넘어갑니다. 거리 1000m고 5세 이하 마필들 7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부중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지난번 뛴 거에서 붉은매는 무려 15kg가 올라갔고 10kg, 8kg 뭐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어요. 4번 미래여전사가 복귀 상황으로는 지금 요주의 상황으로 나오는데 얘는 65, 60일 다 2월달, 1월달 다 달고 뛰어봤고 지난번 경주 때 모습을 보니까 외곽에서 눈치를 보면서 싹 후미권으로 빠져버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복귀 상황으로 볼 때 승부가 좀 약하지 않았겠냐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4번 미래여전사를 복귀상 요주의 마필로 추천하겠고요. 신사고 의원. 예, 6번만 하려고 하니까 뭐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말들이 현재가 10개 이상씩 올라가다 보니까 하려고는 뭐 그대로의 핸디죠. 물론 뭐 상대적으로 약간 좀 밀린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꾸준하게 1000m 경을 뛰어왔고 2월달부터 약간 좀 상태가 회복해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직전에 임재환 기수가 또 능력을 끌어냈던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좀 이제는 좀 다시 또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상대적으로 또 부담 중량도 유리한 입장 슈퍼만 하려고는 좀 관심 앞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붉은매하고 손양제일이 이제 15kg, 10kg씩 늘었어요. 근데 이제 복귀 상황으로 본다면은 선양제일의 걸음이 뭐 붉은매한테 그렇게 밀리는 걸음이 아니더라고요. 마지막에 올라오는 걸음이. 그렇다면은 부담 중량 면에서 7조고에 손을 더 들어주는 게 낫나요? 참 앞서 얘기했듯이 65kg가 넘어가는 부담에서는 정말 이 말이 그 부담 중량을 소화할 수 있을지 선양제일은 부담 중량이 상당히 약한 말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부담 중량이 높으면은 생각보다 능력 발휘가 안 되더라. 이게 항상 좀 걸리는 상황인데 레이스가 약하다 보니까 뭐 무시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일본은 붉은매도 얘는 이렇게 높은 부담 중량은 짊어진 적도 없고 최근 2번의 경기 안쪽에서 최적 전개로서 입상을 한 말인데 물론 오늘도 전개 좋습니다만 일본이 부담 중량 어떻게 할지 말은 일본이 좀 주행에 변화가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이 항상 고질적인 문제가 정확한 앞에서 고개를 들면서 많이 주행을 거부합니다. 항상 그러면서 마지막에 항상 올 듯 하면서 마지막에 고개를 들면서 주행을 거부하는 그 특징 때문에 많이 입상을 못해왔는데 최근 2번의 경기에서 또 그러한 모습이 없어졌어요. 참 갑자기 이렇게 좀 변화를 보인 부분이 상당히 좀 인상적인데 부담 중량만 아니라면 저는 뭐 붉은매가 최근에 페이스라든가 전개상 상당히 유리함이 있는데 과연 이 부담 중량을 어떻게 이겨낼지 그게 약간 관건인데 말은 좀 주행의 변화를 보인 일본 붉은매 쪽에 좀 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해보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8년 3월 16일 금요일 제주 상경주입니다. 거리 900m 3세상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 뭐 제주 경마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어려운 게 사실이고 또 그 어려운 걸 타개하기 위해서 제가 또 열심히 분석하고 그렇게 들어가는데 제주 경마 메인이라도 마찬가지다. 일반 경주와 마찬가지로 메인도 평상시 메인 베팅하는 것보다 조금 줄여주십시오. 왜냐면은 요즘 경마가 제가 이 예상을 하는 입장에서 베팅을 줄여달라고 할 정도면 오죽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그렇겠습니까? 상상 이상의 결과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좀 잘 맞추시고요. 그래도 지난주 제주 경마에서 제가 또 중배당 막권 한탕을 또 찍어냈기 때문에 이제 그 상승 길이로 올라갈 때가 됐어요. 그리고 안정화만 되면 제주 경마도 서울 부산과 마찬가지로 그런 추세로 가면은 제가 많이 맞춰요. 근데 지금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인데 이번 상경주는 내용 있는 마필들만 3두에서 골라갖고 중배당 이상까지 한번 노려보는 경주로 갑니다. 정확한 내용들을 갖고 가는 거예요. 왜 지난번에 승부를 못 본 말이 이번에 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좋아진 놈 여기에 복병세력까지 연결해서 3두 압축구도로 중배당 막권을 이상까지도 한번 제대로 찍어볼 테니까 허찬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 대신 금액은, 베팅 금액은 제주 메인에 한해서는 평상시 제주 메인보다 조금 줄여가면서 공략을 할 겁니다. 자, 제주 상경주 허찬진의 제주 메인입니다. 제주 4경주로 갑니다. 1610m고요. 한라마 1등급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 이번 4경주는 신사고 의원 준비한 제주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 경주이기도 합니다. 출사편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예. 그나마 또 오늘 경주 중에서는 좀 그래도 인기만 안 해서 끝날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보고 싶은데요. 좀 그래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금요일에 좀 안정감이 있는 좀 경주를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그래도 좀 안정감이 있는 또 말의 정상적인 승부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경주 한라마 1등급 경주 생각을 준비를 했고요. 제가 최근에 또 이 한라마 1등급 경주가 이 적중률이 좋습니다. 그래도 좀 중계 경주에서 한라마 1등급 경주만큼은 최근에 말 상태라든가 말의 능력 비교 이런 부분이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이기말들의 상태 능력 비교해서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추천 경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자, 능력대로 풀어서 적중을 만들어내겠다는 취지예요. 신사고위원회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함께들 하시고요. 제주 5경주로 가겠습니다. 거리 1000m고요. 3세 이상 핸디캡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우선 신사고위원 추천만 한 마리 내보죠. 예, 여기가 뭐 상당히 혼전인데요. 1번가 장타왕자입니다. 장타왕자가 이거는 20조 마방이 있단 말이었죠. 윤덕상 마방에 있다가 지금 그 마방이 깨지면서 17조 마방으로 옮겼는데 지금 다른 마방에서 17조로 오면서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원래 이마는 새벽 조교 때 보면 딱 속보 한 바퀴만 타고 가볍게 몸만 풀고 뛰는 그런 말이었는데 17조 와서는 뭐 말에 대한 특성은 물론 그 마방 관계자한테 좀 전해드는 바가 있겠습니다만 또 전혀 다른 방식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구호와 스포 훈련으로 약간 좀 강도 높게 훈련으로 약간 좀 많은 변화를 꾀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최근에 주행의 습성도 과거에 좀 선행형, 도주성 말이었는데 최근에 잡고 타면서 최근 2번 경주 또 취명을 발휘했던 그런 경주를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장타왕자가 최근의 변화와 이런 좀 훈련의 변화 이러한 부분이 좀 상당히 흥미로운 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5경주 제 추천말은 3번 백호보배예요. 말이 좀 짧은 듯한 느낌은 듭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 말을 복기를 하면서 좀 깜짝 좀 놀랐어요. 이 선두권 나서서 힘을 많이 썼어요. 많이 쓰고 앞에 나갔는데 이 직선에서 뻗어줘야 돼요. 완전히 그렇게 쓰고 나가면은 뒤가 약한 모습으로 해서 완전 꼴찌가 와야 됩니다. 근데 꼴찌를 안 오더라고. 그리고 꼴찌 안 오면서 삼천지교를 이겼는데 삼천지교가 지난주 들어왔죠. 예. 번역기수가 타고 들어왔나요? 예. 예. 제 복귀 상황으로 삼천지교한테 져야 되는데 삼천지교를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찜찜한 느낌이 든다. 많이 든다, 그것도. 이겨서는 안 되는 말을 이기더라, 이거죠. 힘쓰고, 앞에서 다 했던 감안까지 다 한다면은. 그래서 3번 백호보기가 요지 복귀 이상, 요지 말로 나오고요. 제가 뭐 복귀를 할 때는 예전에 신사고위원한테 제주에 가서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꼴찌로 왔는데도 채찍을 뭐 한 20마신이 넘게 꼴찌로 왔는데도 채찍을 때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다음에 들어와요. 제주 경마가. 그렇게 신기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제주 경마 복귀는 뭐 서울, 부산, 더러브레드하고는 좀 틀린 상황들이 많이 연출돼요. 그래서 3위 그런 게 좀 나오고요. 한 마디만 더 얘기해 보는데 그중에 구억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구억불이 사실 지난번에 그러니까 변화를 보인 게 체중이 불었던 체중이 많이 빠졌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그 전 경주에 한번 낭사 눈가면 장구를 한번 해봤는데 오히려 장구를 쓰니까 많이 더욱더 안 뛰었던 것 같아요. 다시 또 장구의 변화까지 주면서 지난번에 앞선에 나서면서 잘 뛰었던 내용이고 이번에 보니까 주행도 많이 좀 낮게 깔리면서 뭐 주행 자세라든가 컨디션 뭐 한결 더 올라온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인기마 쪽에서 뭐 최고만 구억불 지금 다시 또 상승 페이스가 오지 않을까. 이번은 오히려 1110m보다는 1000m로 나올 수도 있고요. 구억불도 최근 좋아지고 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흑폭풍, 새벽바람, 동부여골 이런 이제 어느 정도 또 팔리는 말들이 사실 각질로 보면 다 뒤에서 중후미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들 아니에요, 그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오경주는 일단 신사후에는 장타왕자, 허천지는 벽호부배, 그 다음에 구억불은 인기마 중에서는 인정을 한다는 거에서 오경주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경마가 어려워요.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나 2주째 지금 결과들이 생각하는 결과 이상으로 배당들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배팅 해주셔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자, 토요 경마 때 또 얘기를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좋은 내용들 갖고 경마하시고요. 다시 한번 당부에 말씀드립니다만 금액은 정상화될 때까지 배팅 액수를 좀 줄여 가시면서 배당이 나올 때 배당을 노리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좋은 결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